거만한 장군은 러시아 군사 문서를 해독해보라며 청소부에게 농담처럼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고 단 15분 만에 10명의 전문가도 풀지 못한 소련식 암호를 해독해냈다. 남한 군부대 전원이 충격에 빠졌고 곧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해요. 용산 군부대의 회의실 바닥을 닦으며 김순자는 등 뒤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들을 무시하려 애썼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53세의 나이에 청소부로 일한다는 것은 존재감이 없다는 것과 같았다. 특히 권력이 넘치는 이곳에서는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태원 장군과 그의 참모들이 들어왔다. 순자는 구석으로 더 움츠러들었다. 그들은 마치 그녀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다. 러시아어 문서를 해독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은 대위가 말했다. 한 장군은 짜증스럽게 탁자를 쳤다. 내일까지 누군가 찾아라. 아니면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순간 회의실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순자는 걸레질을 멈추고 말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암호 해독, 첩보 분석, 국가 안보, 한때 그녀의 삶 전부였던 것들. 이거 번역해봐. 한 장군이 갑자기 그녀에게 러시아어 문서를 던졌다. 성공하면 내 연봉을 당신 것으로 주지. 장교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공개적 모욕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장군님, 죄송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다.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한 장군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뭐라고? 청소부가 국가 기밀을 번역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당신 같은 사람은 빗자루나 들고 있어야지. 그 말에 순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다. 미국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항상 과소평가되고 무시당하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문서에는 러시아 국경 좌표와 무기 이전 정보가 있습니다. 소련식 암호 체계를 변형했군요. 그녀는 문서를 잠깐 훑어보고 말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감히 한 장군이 일어서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순자가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틀리면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다면. 그녀는 장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20년간 억눌렸던 자존심이 그녀의 눈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내일까지 시간을 준다. 그는 문서를 그녀에게 밀었다. 실패하면 즉시 해고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문서를 꽉 쥐고 있었다. 내가 미쳤나? 그녀는 자문했다. 청소부로 살며 겨우 얻은 안정을 모두 걸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 같았다.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기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지친 눈, 주름진 얼굴, 회색으로 변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있었다. 한때 미국 정보부의 최고 분석가였던 여자의 불꽃이. 아파트 문을 열며 순자는 결심했다. 오늘 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순자의 작은 아파트는 침묵에 휩싸였다. 탁자 위에 펼쳐진 러시아어 문서 앞에 앉아 그녀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오래된 사전과 노트를 정리했다. 펜을 손에 쥐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때 그녀는 김순자 대위였다.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 미드 기지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김 칸다하르 기지에 대한 임박한 공격 정보가 있어 윌리엄스 대령이 그녀의 사무실로 서류를 들고 들어왔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다. 아무도 이 코드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어. 부산에서 태어나 10살에 미국으로 건너간 순자는 언어 패턴과 암호 해독에 타고난 재능을 발휘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지도와 문서,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가득 찬 성격과도 같았다. 벽에는 언어학, 컴퓨터 과학, 전략학 학위증과 함께 군사 훈장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파슈토어 방언에 소련 군사 암호가 겹쳐져 있어요. 그녀는 20분 후 중얼거렸다. 체스 말을 사용해 위치와 표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은 미소를 지었다. 역시 우리의 최고 분석가야, 김. 6시간 안에 전체 보고서를 원해.
순자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작업했다. 그녀의 헌신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었다. 억양과 외모 때문에 종종 의심의 대상이 되는 환경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미국 독수리들 사이의 한국인, 그녀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섞인 말투로 자주 말했다. 그들보다 더 높이 날아라, 딸아. 그리고 순자는 날았다. 기대를 뛰어넘고 장벽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체계적인 마음과 날카로운 직관력은 그녀를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만들었다. 덜 재능 있는 동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녀는 견고한 평판을 쌓았다. 김대위, 작전 시작 전 최종 코드 확인 부탁합니다. 어느 날 패터슨, 소령이 무전으로 요청했다. 아프가니스탄의 뜨거운 공기가 그날 숨막혔다. 순자는 토라보라 산맥의 테러 조직을 무력화하기 위한 팔콘 블랙 작전에서 통신을 조정했다. 세 개의 분대가 그녀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다. 순자는 안전 경로를 확인하고 좌표를 전송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릴 때까지 모든 것이 통제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은밀한 작전이어야 했던 것이 피해 매복으로 변했다. 지금 당장 모든 병력 후퇴, 무정이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울렸다. 함정이었다. 적들이 우리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미국 군인 7명 사망, 12명 부상, 누군가 정보를 유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모든 경로를 그녀가 확인했다. 모든 좌표를 그녀가 전송했다. 일주일 후 워싱턴에서 군사 재판이 열렸다. 조사에 따르면 순자가 정보 유출 직전 기밀 파일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사람이었다. 정황 증거였지만 이미 편견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는 충분했다. 어젯밤 11시 47분에 작전 파일에 접근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대위. 하트만 장군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물었다. 탈출 경로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순자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흥미롭게도 우리 코드 차단은 11시 55분에 발생했군요. 하트만이 반박했다. 흥미롭지 않나요? 주변에서는 한때 존경을 표했던 얼굴들이 이제 불신을 드러냈다. 이중 충성심과 외국인 혈통에 관한 속삭임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 그녀가 봉사했던 모든 것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가 무고하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군사 법정의 마지막 날, 순자는 법정 밖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창문을 통해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변호인은 막바지 협상을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은 군복 단추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이 단추들이 그녀의 자부심, 그녀의 정체성을 상징했다. 김대위, 변호인이 돌아와 말했다. 그의 표정은 이미 결과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유죄입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직접적인 배신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당신의 과실로 인한 정보 유출로 결론 내렸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선의 거래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새 계급 강등이나 완전한 군사 재판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새 계급이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녀는 17년간의 헌신적인 복무,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분석들, 받은 훈장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참이었다. 왜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공개 재판은 당신의 경력을 어떤 식으로든 파괴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하면 군대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녀의 부모님은 전화를 통해 애원했다. 딸아, 받아들여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몇 안 되는 친구들도 단지 어려운 시기일 뿐이라며 넘어가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순자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더 강한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결백함에 대한 확신과 불의에 대한 분노였다. 다음 날 아침 군사위원회 앞에 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대위 계급장을 하나씩 떼어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그녀는 계급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차라리 내 명예를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내면의 고통은 참을 수 없었다. 의심 속에서 복무하느니 말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군사위원회 위원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들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트만 장군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럼 즉시 제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씨. 장군의 김씨라는 호칭은 그녀가 이제 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무실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은 불편한 침묵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17년간의 삶이 작은 상자 하나로 축소되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지를 떠날 때 오직 젊은 중위 한 명만이 격리를 했다. 항상 존경했습니다, 대위님.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참기 위해 말을 하지 않았다. 비행기에 오르며 순자는 창밖으로 미국의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10살 때부터 그녀의 집이었던 나라. 그녀가 위해 싸우고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나라. 그리고 이제 그녀를 버린 나라. 기내에서 그녀는 미국 여권을 꺼내 길게 바라보았다. 이중 국적자로서 그녀는 선택권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다. 이제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태어난 곳으로. 비행기가 이륙하자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이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그녀의 미국 인생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순자는 이방인이 된 느낌이었다. 그녀는 4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어린 시절의 부산과는 달리 서울은 낯설고 차가웠다. 그녀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 입국 심사관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귀국입니다. 순자가 대답했다. 그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첫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저축한 돈으로 강남의 작은 원룸 아파트를 계약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똑같은 회색 건물들, 아침 5시에 일어나 없는 브리핑을 기다리는 자신, 울리지 않는 전화를 응시하는 시간들. 군사 정보 전문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는 보안회사들, 전략 컨설팅 회사들, 심지어 한국군에도 보내졌다. 답장이 올 때는 항상 정중한 거절이었다. 김순자 씨, 귀하의 경력이 인상적입니다만 모든 거절 편지는 같은 패턴이었다. 아무도 의심받는 전직 미국 장교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세 번째 달, 그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에서 그녀는 우산도 없이 걸었다. 물방울이 그녀의 낡은 정장에 맺혔다. 50세의 나이에 그녀는 잔인한 현실과 마주했다. 군사정보에서의 20년 경력은 민간 세계에서 쓸모없었다. 국방부 건물 앞을 지나는데 청소 인력이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다.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다. 그들의 회색 유니폼이 빛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뭔가가 그녀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켰다. 다음 날 순자는 청소회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관리자가 그녀의 빈 이력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자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대답했다. 저는 조직적이고 신중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관리자가 물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주일도 못 버텨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토라볼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그녀에게 청소가 얼마나 어려울까. 3주 후 그녀는 용산 군사기지로 발령받았다. 군 제복 대신 청소부의 회색 유니폼을 입었다. 한때 국가안보 코드를 해독했던 손으로 이제 화장실과 복도를 닦았다. 하지만 군사 환경으로 돌아온 것은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리듬, 계층 구조, 심지어 왁스칠된 복도의 냄새까지도 그녀가 누구였는지를 상기시켰다. 밤에는 아파트에서 최신 군사 매뉴얼을 공부하고 지정학적 뉴스를 따라잡았다. 버릴 수 없는 습관이었다. 청소 동료들은 그녀를 기이하게 여겼다. 항상 책상에 놓인 문서나 복도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녀를 호기심 많은 할머니라고 그들은 불렀다. 그녀의 훈련된 귀가 사무실 가십 이상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느 날 그녀는 장군의 집무실 밖 복도를 닦고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녀는 우연히 대화를 들었다. 북한 국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분석가들이 해독하지 못하는 새로운 암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자의 손이 걸레 위에서 멈췄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가능한 암호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소련식 체계일까? 아니면 중국식 변형일까?
그 순간 장군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의 차가운 눈이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청소 중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다른 곳에서 청소해. 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한때 그녀의 피를 뜨겁게 했던 도전, 퍼즐을 푸는 희열, 국가를 보호하는 사명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녀는 계단 난간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언젠가는 다시 내 가치를 증명할 거야. 그녀는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용산 군사기지는 정밀한 시계처럼 작동했다. 그리고 모든 시계와 마찬가지로 작은 톱니바퀴들, 유지보수 서비스, 주방, 문서 보관소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다. 순자는 이 인비시빌리티를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구역으로 제 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그녀는 청소 책임자에게 부탁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구역은 정보부가 있는 곳이었다. 그녀가 빈 복도를 걸레질하는 동안 순자는 게시판의 정보, 켜진 채로 남겨진 컴퓨터 화면, 그녀가 방에 들어갈 때 중단된 대화에서 정보를 흡수했다. 그녀의 분석과 두뇌는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했다. 청소부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연결점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어느 밤, 그녀는 일련의 문서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젊은 중위를 발견했다. 번역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순자는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무심코 물었다. 중위는 웃었다. 청소부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다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고 덧붙였다. 죄송합니다. 그냥 스트레스 많은 일이라서요. 순자는 그저 미소 지었다. 몇 시간 후 중위가 커피를 마시러 나갔을 때 그녀는 그의 책상에 조용히 메모를 남겼다. 세 번째 단락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번역이 이동과 철수를 혼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같은 중위가 새벽에 놀라운 직감이 왔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수정 덕분에 북한군의 움직임이 발견되었다. 이전에는 간과되었던 중요한 정보였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그녀의 영혼을 채웠지만 그 대가는 컸다. 군 관계자들은 그녀를 경멸하며 대했고 종종 노파에게 일을 더 주기 위해 일부러 더러움을 남겨두었다. 특히 한 태원 장군은 그녀를 모욕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듯했다. 이번엔 제대로 청소해, 아줌마. 그는 아줌마라는 말을 경멸적으로 사용하며 말했다. 아니면 더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을 거야. 매일 밤 그녀는 용산의 어두운 복도를 누비며 군사 정보의 파편들을 모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도가 형성되고 있었다. 북한의 움직임, 러시아와의 비밀 협상, 미국 정보부의 활동까지 혼자 한국을 지키는 유령 같은 그녀였다. 청소 카트를 밀며 통신 사무실을 지나던 어느 날 그녀는 젊은 통신 장교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러시아 전송 방식을 해독할 수 없어 한 장교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최고의 전문가들도 이 패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순자는 문서의 일부가 보이는 각도에서 걸레질을 했다. 그녀의 눈이 전문적으로 패턴을 인식했다. 그것은 그녀가 미국에서 개발을 도왔던 바로 그 코드 시스템의 변형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모험을 감행했다. 문서 사본을 만들어 작은 아파트로 가져갔다. 오래된 기술을 사용해 그녀는 코드를 해독했고 익명의 메모로 정리해 다음 날 해당 장교의 책상에 슬쩍 놓았다. 이틀 후 기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러시아의 주요 작전을 발견했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찾아와 암호팀을 축하했다. 놀라운 작업이었소, 장관이 말했다. 이런 분석력은 어디서 배웠나? 젊은 장교는 얼굴을 붉혔지만 대답을 망설였다. 그의 시선이 복도를 청소하는 순자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는 그저 미소 지었다. 매일의 모욕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수호자로. 그녀가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갈 때 한 장군이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여기 더러워졌어, 아줌마. 그가 일부러 커피를 바닥에 흘리며 말했다. 순자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죽지 않은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시간은 올 것이다. 봄비가 서울 위로 부드럽게 내리던 날, 순자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봉투에는 미국 우표가 붙어 있었고 발신인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윌리엄스 대령,
이제는 윌리엄스 장군이 된 사람. 그녀의 손가락이 봉투를 열 때 떨렸다. 잠시 망설였다. 이 봉투 안에 무엇이 있을까? 더 많은 비난?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안부? 친애하는 순자에게 편지는 예전처럼 그녀의 이름을 친숙하게 불렀다. 우리는 마침내 토라보라 사건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제닝스였어요. 그는 지난달 암으로 죽기 전에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깨끗이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복귀를 제안합니다. 미국은 당신 같은 두뇌가 필요합니다. 부디 응답해 주세요. 순자는 7번을 읽었다. 매번 그녀의 손은 더 심하게 떨렸다. 제닝스. 항상 그녀의 충성심을 의심했던 소령. 항상 그녀의 일에서 결함을 찾아냈던 남자. 그녀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임종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작은 아파트에 앉아 그녀는 문 뒤에 걸린 청소부 유니폼을 바라보았다. 매일의 굴욕을 견뎌온 3년, 자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바닥을 닦아온 3년. 그리고 이제 이 편지가 왔다. 구원을 제안하는. 너무 늦었어. 그녀는 종이에 속삭였다. 윌리엄스의 서명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포트 미드의 기억들이 청소용품 냄새와 뒤섞였다. 그녀가 얻었던 존경, 그녀가 구했던 목숨들, 그녀가 받았던 메달들을 기억했다. 그 다음 추락, 동료들 눈에 불신, 군사 재판, 수치심. 아침에 그녀는 아파트의 작은 가스레인지에서 편지를 태웠다. 그녀의 옛삶이 무너졌듯이 제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상처는 남아있었다. 출근길에 그녀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깊은 눈 그늘이 있는 중년 여성, 심한 상투에 묶인 회색 머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거친 손. 그녀는 더 이상 그 이미지에서 찬란했던 김대위를 알아볼 수 없었다. 내가 이제 누구지?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그녀는 자문했다.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말로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가슴에서 자라나는 조용한 결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깨끗해졌지만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생각했다. 정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일지도. 기지에 도착하며 그녀는 새로운 강인함으로 청소 카트를 잡았다. 오늘은 그저 또 하루가 아니었다. 작은 락커에 가방을 넣으며 그녀는 옆 청소부 영희와 마주쳤다. 오늘 왜 그렇게 기운이 넘쳐? 영희가 물었다.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순자는 미소 지었다. 아니 그냥 어떤 것들의 종지부를 찍었을 뿐이야. 뭐가 됐든 그 기운 좀 나눠줘. 영희가 웃었다. 오늘 3층 화장실을 청소해야 하거든. 복도를 청소하며 순자는 건물에 들어오는 한 장군을 보았다. 그는 여느 때처럼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것이 상처로 느껴지지 않았다. 내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날 밤 늦게 정보부 사무실을 청소하던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다. 새로운 암호 체계에 관한 분석이었다. 그녀의 눈은 전문적으로 오류를 찾아냈다. 이번에는 익명의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직접 수정을 했다. 대담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당신이 누구든 정체를 드러낼 시간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미국은 그녀를 다시 원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조건에 따라 살 것이다. 여기 한국에서. 그리고 그 기회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그날 오후 통신실은 비정상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군인들이 서둘러 오가는 가운데 순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감지했다. 그녀는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귀를 기울였다. 북한에서 새로운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최고의 분석가들도 해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24시간 내에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중희는 특히 좌절한 모습이었다. 그는 젊고 유능했지만 지금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순자는 그가 항상 자신을 다른 청소부들보다 인간적으로 대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중위님? 순자는 그의 책상 근처 쓰레기통을 비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중희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북한에서 온 새로운 암호를 해독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건 80년대 시스템의 변형인 것 같은데 완전히 새로운 요소들이 섞여 있어요. 순자는 무심한 척하며 일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뇌는 이미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80년대 북한 암호는 포트 미드에서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음력 날짜를 기반으로 한 대체 시스템일 수도 있겠네요. 그녀가 근처 유리창에 스프레이를 뿌리며 무심코 말했다. 그 시기에 남쪽으로 보내는 요원들에게 흔히 사용된 방식이었어요. 박중희는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청소부가? 그는 당혹감에 말을 멈췄다. 책을 많이 읽어요. 순자가 평온한 미소로 대답했다. 군사 역사가 항상 저를 매료시켰거든요. 박은 문서를 보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젊은 얼굴에 갈등이 역력했다. 마침내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만약 제가 기밀이 아닌 일부 내용을 보여드린다면, 가정하자면 다른 직감이 있으실까요? 그날 밤 순자는 박중희와 함께 격리된 방에서 작업했다. 겉으로는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기지 최고의 암호 해독가들도 당혹스러워했던 메시지를 해독하고 있었다. 4시간 만에 그녀는 완전한 패턴을 식별했다. 이건 김정일의 생일을 키로 사용한 역전치 암호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여기 이 숫자들은 좌표가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은 내일 새벽 국경 부근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놀랍군요. 박이 중얼거렸다. 내일 한 장군님께 제 분석으로 이걸 제출하겠습니다. 순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 카트로 돌아갔다. 그녀는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한 장군이 복돼서 박중희를 열렬히 축하하는 소리가 들렸다. 훌륭한 일이요 중휘. 국방부 장관께서 당신의 분석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소. 옆을 지나가며 걸레를 들고 있던 순자는 눈을 내리깔았다. 박은 망설였고 마치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복도 끝에서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멀리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녀의 가슴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다. 분노는 아니었다. 오히려 작은 승리감이었다. 점심시간 그녀가 구내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박중희가 그녀의 테이블에 다가왔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그가 말하며 작은 봉투를 건넸다. 순자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메모가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눈은 처음으로 오랜 시간 만에 빛났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끼구역을 청소했다. 그녀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뒤돌아보니 한 장군이 어두운 복도 끝에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냥 청소부가 아니지. 그가 자신에게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다. 흥미롭군. 순자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그녀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한 태원 장군은 장군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순자는 늦은 밤 그의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 한 장. 피난민 판자촌 앞에 서 있는 마른 소년과 지친 표정의 여인. 소년의 눈은 지금의 장군과 똑같았다. 공식 양력에는 그가 전통적인 군사 가문 출신이며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받았다고 했다. 사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순자는 사진을 제자리에 정확히 돌려놓았다. 그녀는 비밀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 결국 그녀 자신도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주에 순자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 장군이 사무실에서 혼자 기초 러시아어 교재를 공부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완전한 좌절감을 담고 있었다. 모스크바와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한 대령이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한 장군님이 협상을 이끌고 계시지만 그의 러시아어는 형편없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참모들에게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다시 쓴 사람이었다. 그의 독재적인 행동 뒤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다. 발견될 두려움,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두려움. 다음 몇 주 동안 순자는 다른 눈으로 그를 관찰했다. 그가 서명하기 전에 각 문서를 2번 확인하는 모습,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연설을 연습하는 모습, 중요한 회의 전에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모습을 눈치챘다. 어느 날 밤, 그의 사무실을 청소하는 동안 한 장군이 예기치 않게 돌아왔다. 술에 취해 지친 상태로 그는 처음에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러시아 문서들. 그는 파일을 노려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뉘앙스를 이해하길 바라는 거지? 그러다 순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자세를 바로 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군님. 그녀는 시선을 낮추며 대답했다. 나는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항상 주변에 있지, 그렇지? 조용히 관찰하면서. 나를 볼 때 뭐가 보이는가, 아줌마? 그 질문은 순자를 놀라게 했다. 잠시 오만한 남자가 진정으로 취약해 보였다.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많이 투쟁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는 쓴웃음을 지었다. 투쟁. 그래,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겠지. 그는 손을 휘저으며 그녀를 물리쳤다. 가. 내일 청소해. 나가면서 순자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을 이해했다. 한 장군은 그녀를 특별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녀가 그의 조심스럽게 구축한 파차대를 꿰뚫어 본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순자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온 중요한 문서를 본 척하지 않으며 한 장군의 사무실을 청소했다. 문서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의 메모장에는 번역 시도의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실수를 볼 수 있었다. 기본적인 실수들, 초보자의 실수들.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그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메모장 여백에 작은 수정을 표시했다. 너무 작아서 그가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명확하게 그의 오역을 고치는. 다음 날 그녀는 그가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회의가 성공적이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가 지나갈 때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는 멈추지 않았지만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무언의 인정과도 같은. 그날 저녁 그녀의 청소 카트에는 작은 러시아어 문법책이 놓여 있었다. 메모나 설명은 없었다. 그저 책 한 권.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진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미묘한 관계 변화가 다가올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진정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순자의 작은 아파트는 밤에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흐릿하게 빛났고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그녀의 낡은 식탁 위에는 러시아어 문서가 펼쳐져 있었다. 기지를 떠나기 전 은밀하게 복사한 것이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이 기회는 너무나 소중했다. 그녀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미국에서 충성스럽게 남아있던 몇 안 되는 동료들이 준 작별 선물이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이 없었다. 오직 그녀의 두뇌와 20년간 축적된 기술만 있을 뿐이었다. 무기거래. 그녀는 첫 페이지를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이것을 농업 용어로 위장하고 있어. 문서를 자세히 읽으면서 그녀의 손가락은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잠시 동안 그녀는 다시 포트 미드에 있는 자신을 상상했다.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그 생각에 쓴웃음이 나왔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비료 배송 일정. 그녀는 텍스트를 읽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비료와 맞지 않아. 너무 무거워. 그녀는 색깔 펜으로 의심스러운 구절에 표시를 했다.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료는 폭발물이었다. 씨앗은 탄약이었다. 그리고 지리적 좌표는 남북한 국경의 민감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분석 본능이 완전히 작동했다. 그녀는 노트북에 지도를 열고 경로를 표시했다. 주요 요원들을 식별하고 양과 일정을 추정했다. 색칠펜으로 취약점과 차단 기회를 표시했다. 러시아 무기 상인들이 북한을 통해 제3국으로 무기를 밀수하고 있어. 그녀는 전체 그림을 보며 결론지었다. 그리고 한국 영토가 환적 지점으로 사용되고 있어. 순자는 완벽한 한국어로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정한 행동 권고까지 포함해서. 그녀의 손은 타이핑하면서 기억의 리듬을 찾았다. 타닥타닥 소리가 작은 아파트를 채웠다. 시간은 무의미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확인했을 때는 오후 11시였다. 다음에 확인했을 때는 새벽 4시였다. 그녀의 눈은 화면을 바라보며 타들어갔고 손가락은 타이핑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사냥의 아들에 날린 복잡한 퍼즐을 푸는 지적 만족감. 마지막 페이지를 인쇄하면서
그녀는 잠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장군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여전히 그녀의 조국, 그녀의 생의 대부분을 보낸 나라가 아닌 그녀를 태어나게 한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다. 순자는 잠을 자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샤워를 하고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다.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정리하여 단순한 폴더에 넣었다. 아침 식사는 건너뛰었다. 위장에 무언가를 넣을 여유가 없었다. 지하철에서 그녀는 정신적으로 발표를 연습했다. 거부에 대비하고 답변을 준비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실패하면 그녀는 조롱받고 아마도 해고될 것이다. 성공한다면 그 생각에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맴돌았다. 한 장군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기지에 도착하자 그녀는 출입증을 스캔했다. 경비는 그녀를 평소처럼 무시했다. 오늘은 평범한 또 하루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날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는 한 장군을 발견했다. 그는 그의 참모들과 함께 회의실로 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심각했다. 중요한 회의가 곧 시작될 것이 분명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은 폴더를 꽉 쥐고 있었다. 17년간의 군사훈련이 그녀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장군님, 그녀가 말했다. 러시아어 문서에 대한 번역과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태원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당혹감과 분노가 번갈아 나타났다. 무슨? 그가 시작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자가 폴더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회의실에서요. 회의실 문 앞에서 순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의 심장이 귓게서 쿵쾅거렸다. 유니폼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다. 20년 동안 그녀는 미국 대통령부터 나토 최고 장성들까지 브리핑해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한 장군, 박대령, 그리고 국방부 대표들을 포함한 고위 장교들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이게 무슨 의미요? 한 장군이 격분하여 외쳤다. 이 방은 국가안보 회의를 위해 폐쇄되어 있어. 순자는 침착하게 중앙 테이블로 걸어가 그녀의 폴더를 올려놓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고 허리는 곧게 폈다. 더 이상 구부정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어제 장군님께서 요청하신 러시아 문서의 완전한 번역과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맑게 울렸다. 긴장된 웃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한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분노로 붉어졌다. 이게 무슨 농담이요? 누가 이 청소부를 여기 보내서 나를 모욕하는 거요? 5분만 허락해 주신다면 장군님, 순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이 문서가 단순한 물류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 국경을 환적 지점으로 사용하는 상세한 무기 밀매 계획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순자의 능력의 일부를 알고 있던 박대령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국방부 대표가 그녀에게 계속하라는 손짓을 했다. 외과 의사의 정확성으로 순자는 그녀의 분석을 발표했다. 코드의 각층을 설명하고 밤사이 만든 지도를 펼치고 진정한 작전의 본질을 드러내는 언어적 패턴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여기, 그리고 여기가 취약점입니다. 그녀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72시간 내에 이 세 지점을 차단하면 전체 네트워크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20분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전기를 띈 듯했다. 국방부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것은 놀랍군요. 어떻게 청소 직원이?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박대령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비공식적으로 우리 부서를 도와왔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여러 작전을 구했습니다. 한 장군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는 가면이었다. 마침내 그는 일어섰다. 모두 나가시오. 그가 명령했다. 김 씨를 제외하고 다른 장교들이 나가는 동안 순자는 한 장군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오랜 세월의 습관에서 벗어나 곧게 폈다. 둘만 남았을 때
하는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렸다. 봄 햇살이 그의 실루엣 주위로 빛났다. 당신은 누구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3년을 기다렸다. 저는 17년 동안 미국 군사정보부 대위였습니다, 장군님. 암호 분석과 적대적 통신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소.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완성했다. 그의 눈에서 순자는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다. 분노나 굴욕이 아니라 마지못한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이었다. 왜? 이것이.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문서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제가 정말로 잘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장군님.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리웠습니다. 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평가했다. 처음으로 그는 청소부가 아닌 전략가를 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결정의 순간이었다. 김순자,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보여줍시다. 6시간 만에 정보부는 순자의 분석을 확인했다. 무기 밀매 계획은 실제였고 정교했으며 임박해 있었다. 그녀의 권고에 따라 주요 차단 지점에 특수팀이 배치되었다. 순자는 한 장군이 임시로 그녀를 배치한 작은 사무실에서 기지의 분주한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지위도 없었다. 군대 특유의 관료적 애매함, 그녀가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한 장군이 들어왔다. 그는 무거운 폴더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미국 접촉망을 통해 당신의 완전한 기록을 요청했소. 그가 말했다. 순자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요? 당신이 미국 군인들의 사망을 초래한 과실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소. 그가 그녀를 단호하게 응시했다. 또한 3년 후 진짜 범인이 자백했을 때 당신이 완전히 무죄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소. 내 경력에는 너무 늦었죠. 순자가 건조하게 말했다. 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육군이 6개월 전에 당신을 재고용하려 했다는 것도 알았소. 순자는 놀라움을 보이지 않았다. 편지를 태웠습니다. 왜? 질문은 진실했다. 일부 상처는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군님. 저는 제 행동이 아닌 제 출신으로 인해 판단받았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그의 시선을 유지했다. 저는 절대 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미국인들을 지휘하기보다는 제 민족 사이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한 장군의 얼굴에 예상치 못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이러니하군. 당신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때문에 경력을 포기했지만 나는 그가 망설였다. 장군님께서는 승진하기 위해 자신의 가난한 출신을 숨기셨죠. 그녀가 마무리했다. 한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서랍에 있던 사진이요. 피난민 캠프의 소년.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다. 반대 방향으로 가지만 똑같이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온 두 사람. 왜 당신을 여기 데려왔는지 아세요, 김순자? 마침내 장군이 물었다. 번역 때문만이 아니었소. 우리 기지, 내 북한 침투 요원을 식별하라는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당신은 관찰하는 행동과 설명할 수 없는 지식으로 내 주요 용의자였소. 순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었다. 그래서 저에게 문서를 테스트로 주셨군요. 당신은 탁월하게 통과했소. 한이 손을 내밀었다. 차단 작전이 진행 중이요. 지휘센터에서 함께 지켜보시겠소?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다 가면을 벗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다. 그런데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로 제가 북한 스파이라고 의심하셨나요? 하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하지만 당신이 청소하는 방식을 보았소. 너무 철저했어. 북한 요원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3년간의 긴장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복도를 걸으며 놀란 장교들이 전직 청소부에게 길을 내주었다. 하루 전만 해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기지 사령관과 함께 동등하게 걸었다. 아직 제게 연봉을 빚지고 계십니다, 장군님. 순자가 작은 미소로 말했다. 한이 웃었다. 더 좋은 것이 있소. 지휘센터에 들어서자 모든 화면에는 실시간 작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다. 군인들이 그녀를 보고 격려했다. 한 장군이 그녀를 소개했다. 여러분, 김순자님을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새로운 암호 분석 고문입니다. 한 젊은 중위가 물었다. 어떤 계급으로 호칭해야 합니까, 장군님? 한과 순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대위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한이 제안했다. 순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메이저, 제가 17년 동안 일해 얻은 계급이었습니다. 한은 웃으며 동의했다. 그럼 이제부터 김순자 소령님이시다. 그녀는 전략 테이블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세상이 다시 한번 변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좋은 방향으로. 3주 후 순자는 새 사무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소령 계급장이 달린 한국군 제복은 오랫동안 회색 유니폼을 입은 후라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 적절하게 염색하고 손질된 그녀의 머리카락은 목적을 되찾은 듯 더 젊어 보이는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녀가 걸어온 길의 일부일 뿐이었다. 소령님, 회의가 10분 후에 시작됩니다. 그녀의 새 보좌관인 젊은 중위가 문을 노크하며 알렸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가겠습니다, 중위. 전화는 쉽지 않았다. 많은 장교들이 그녀의 새로운 암호 분석 특수부서장 임명에 저항했다. 그녀의 과거가 부분적으로 알려지면서 소문이 불신을 키웠다. 미국인이라고 일부는 그녀를 불렀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그녀가 직면했던 것과 정반대였다. 그들은 적응할 것입니다. 한 장군이 약속했다. 이제 그녀의 가장 예상치 못한 동맹이 된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결과는 비판을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결과는 분명했다. 단 3주 만에 그녀의 부서는 2개의 새로운 북한 스파이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기지의 보안 프로토콜을 크게 개선했다. 미국 방법론과 한국적 직관을 결합한 그녀의 경험은 적들을 당황하게 하는 독특한 접근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일만은 아니었다.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순자는 작은 즐거움을 허락했다. 동료들과의 간헐적인 저녁 식사, 부산에 있는 연로한 부모님 방문, 심지어 군사학교 이후 포기했던 전통 그림 그리기라는 소박한 취미까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한때 청소했던 복도를 지나갔다. 새 청소부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멈춰 서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가 따뜻하게 인사했다. 노년의 여성은 놀라서 올려다보았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그녀를 무시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소령님. 그녀가 깊이 인사하며 대답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순자가 물었다. 최영희입니다, 소령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최씨. 이 기지는 당신 같은 분들 덕분에 돌아갑니다. 영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런 인정은 전례가 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특별 통지가 그녀의 책상에 놓여 있었다. 미국 육군이 공식적으로 시리아 암호화 통신과 관련된 복잡한 사례에 대한 그녀의 자문을 요청했다. 그녀를 버린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전문 지식을 간청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통지를 읽은 후 박중희가 물었다. 순자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질문을 고려했다. 3년 전 그녀는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즉시 거절했을 것이다. 이제 그녀의 평판이 회복되고 위치가 확고해지면서 복수는 덜 매력적으로 보였다. 도울 의향이 있다고 전하세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 부서의 적절한 보상을 조건으로요. 고급 분석 장비 100만 달러면 충분할 것 같네요. 박은 그녀의 대담함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수락할까요? 선택권이 없을 거예요. 순자가 책상 위 서류로 돌아가며 대답했다. 시리아 언어 함정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우리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죠. 보좌관이 나가자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토록 깊이 가라앉은 후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는 길은 힘들고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온전하다고 느꼈다. 미국인도 아니고 단지 한국인만도 아닌 모든 복잡성과 모순을 포용하는 온전한 순자. 전화가 울렸다. 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들기 전에 잠시 멈추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 속에 빛났다. 지난 20년 동안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위해 일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뿌리로 돌아와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었다. 김소령입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으며 자신 있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의 흔적이 없었다. 새벽 3시 17분, 용산 기지의 경보음이 어둠을 찢었다. 잠에서 깨어난 순자는 본능적으로 제복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버튼을 잠그는 동안 마음은 이미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류하고 있었다. 소령님, 북한 국경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참모 중 한 명이 그녀가 지휘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보고했다. 대규모 암호화 통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순자는 신속하게 상황실로 향했다. 한 장군이 이미 화면 앞에서 응답을 조직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비상등 아래 굳어 있었다. 전례 없는 패턴의 대규모 암호화 전송이 있습니다. 그가 전사본을 보여주며 말했다. 훈련인지 허세인지 아니면 실제 공격의 전조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순자는 자료를 빠르게 살펴보았다. 오래된 소련 코드와 현대 중국 요소가 혼합된 하이브리드군요. 독창적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이미 터미널에 명령을 입력하고 있었다. 지난 48시간 동안의 위성 및 도청 자료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지휘센터는 그녀의 분석적 정신에 확장이 되었다. 모든 계급의 장교들이 불안하게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패턴 속으로 빠져들어 숨겨진 논리를 찾았다. 눈에 띄는 진전 없이 3시간이 흘렀다. 김소령, 급히 도착한 국방부 장관이 그녀의 작업을 중단시켰다. 대통령께서 즉각적인 평가를 요구하십니다. 국가 경보 수준을 높여야 합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뭔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분석가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 급한 속삭임, 커피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순자는 이 모든 것을 차단했다. 그녀의 마음은 패턴과 반패턴, 명백한 것과 숨겨진 것 사이의 음영지대에 집중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코드가 아니라 여러 코드가 서로 겹쳐져 분석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패턴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가 미국 정보부를 위해 수년 전에 개발한 기술이었다. 이건 기만 작전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발표했다. 실제 움직임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상적인 상업적 전송에서 작은 이상 현상이 실제 정보 트래픽을 숨기고 있는 지도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장교들이 그녀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회의와 희망이 섞여 있었다. 장관이 시계를 쳐다보았다. 새벽 6시 30분. 곧 서울이 깨어날 것이다. 확실합니까? 한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우리가 과잉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들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1시간 안에 그녀는 실제 메시지를 해독했다. 북한은 분쟁 수역에서 비밀탄도 미사일 시험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의 본래 목적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도발자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인상적이군요. 전략가들이 순자의 분석을 기반으로 대응을 재구성하는 동안 장관이 중얼거렸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계층을 꿰뚫어 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종류의 전략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 뒤에 사고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한 장군은 다른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 다가왔다. 방금 국제적 충돌의 가능성을 막았소, 김소령. 대통령께 당신의 기여를 알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곤하지만 만족감을 느꼈다.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군님. 아니요. 그가 진정한 미소로 반박했다. 당신은 이를 재정의하고 있소. 우리의 정보 접근 방식은 다시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위기는 대중이 알기도 전에 억제되었다. 순자는 지휘센터 창문을 통해 새벽을 바라보았다. 청소부 방에서 여기까지의 여정은 길었지만 이제 모든 단계, 모든 굴욕, 모든 도전이 의미가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하니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녀가 음료를 받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한국이 방금 세계에 자신의 전략적 정보력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는 것도요. 한 장군은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새날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5년 후 김순자 장군은 한국전략정보센터의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58세의 나이에 그녀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암호 분석 부서를 지휘했다. 그녀의 방법과 프로토콜은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연구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최신 보안 시스템과 첨단 컴퓨터 장비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그녀가 받은 훈장들과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다. 한때 청소했던 바닥은 이제 고급 카펫으로 덮여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보안 라인 국제 전화. 김 장군입니다. 그녀가 영어로 대답했다. 순자, CIA 하트만 국장입니다. 그 목소리는 수년 전 그녀를 강등시킨 재판을 이끌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시리아에서 당신의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 달에만 3번째 요청이었다. 그녀의 이전 분석의 성공 이후 세계 강대국들은 이제 그녀의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 경쟁했다. 제 일정은 꽤 바쁩니다, 국장님.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일본 총리와 영국 정보부도 이번 주에 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불하겠습니다. 하트만이 목소리에 분명한 긴박감을 담아 주장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자가 대답했다.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만약 제 즉각적인 관심을 원하신다면 우리 한국 젊은 분석가 훈련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 기부를 제안합니다. 짧은 망설임 후 합의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순자는 만족의 순간을 허락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제정보 무대에서 한국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그녀의 새로운 보좌관, 젊은 대위였다. 장군님,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계십니다. 한태원 장군님이세요. 은퇴한 한태원이 지팡이에 기대어 들어왔다. 세월은 그에게 친절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소. 그가 서두를 생략하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의료 치료를 받으러 떠납니다. 그 전에 이것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소. 그것은 미국 대위 계급장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였다. 어떤 군사 기록에서 찾아낸 그녀의 옛 휘장이었다. 어떻게 이것을 구하셨죠? 순자가 감동하여 물었다. 나만의 방법이 있지. 그가 미소 지었다. 당신의 원을 완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소. 대위에서 장군으로, 불명예에서 영광으로, 청소부에게는 꽤 긴 여정이었지요? 둘 다 웃었다.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긴 길을 회상하며 당신에게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순자 하니 갑자기 진지해지며 계속했다. 당신의 탁월한 지능이나 회복력이 아니오. 인간성을 잃지 않고 당신의 고통을 목적으로 변화시킨 방법이오. 한이 떠난 후 순자는 손에 든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 동안 받은 모든 훈장 중에서 이것은 아마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이었다. 가장 큰 패배가 가장 큰 승리의 씨앗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책상 위에는 그녀의 분석을 기다리는 보고서들이 있었다. 그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위기들, 그녀만이 해독할 수 있는 코드들, 세계 어딘가에서 중요한 결정이 그녀의 판단에 기초하여 내려질 것이다. 이거 번역해봐. 성공하면 내 연봉을 당신 것으로 주지. 한 장군이 그 먼 날에 말했다. 그는 자신이 경멸하던 재능의 가치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제 세계는 그 가치를 알았다. 그리고 김순자 청소부에서 장군이 된 여자는 마침내 그녀의 진정한 자리를 찾았다. 미국인도 아니고 단지 한국인만도 아닌 세계 전략 정보의 체스판에서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주변에는 그녀가 멘토링하는 젊은 분석가들의 팀이 있었다. 그녀의 유산은 단순한 성공 이상이었다.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가르치는 것이었다. 김 장군입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으며 그녀의 여정을 시작한 젊은 장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성공은 이제 그들의 기회가 되었다. 원은 완성되었다.